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언어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 혹시 기초 강의 제 거 들어보신 분?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초 강의 우리 지지난달이죠? 벌써? 진행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그 강의 통해서는 기초이론 강의에서는 아마 오늘 받으신 그 강의 커리큘럼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네, 두 번째 장 보시면 제가 1년 커리큘럼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기초이론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뭐냐면 언어논리라는 시험이 다른 언어 시험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좀 출제가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논리식의 지문 접근법이 어떤 게 좀 효율적일지 그런 것들을 조금 단순한 지문으로 가장 기본적인 지문으로 연습을 하는 단계를 거쳤어요. 그 단계가 기초이론 강의 단계였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계속 뭐 말씀드렸냐면 기본 강의 때는 철저하게 5급 공채 위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기초 강의에서 공부하셨던 거 바탕으로 민간 경력은 한 번쯤 다 훑어보고 오시라 라고 제가 상담하면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민간 경력 정도는 그러니까 11년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민간 경력의 기출 문제들은 우리가 기초 강의 때 배운 스킬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강의 진행하는 와중에 조금씩이라도 민간 경력 문제들은 시간 재고 한 번 정도라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초 강의나 혹은 기본 강의 때 제가 알려드리는 유형에 맞게 분류를 해서 오답만 보지 마시고 중요한 문제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논리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안 다뤘기 때문에 논리는 못 푸실 수 있어도 민간 경력에서 논증과 독해 문제, 그러니까 제가 밀독과 광독이라고 말씀드린 문제들은 좀 분류해서 유형대로 분류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틀린 문제들 왜 틀렸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체크한 부분과 선택지가 나온 근거를 계속 시각화해서 비교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이론 강의에는 그런 언어 논리식의 읽기 방식을 계속 연습을 해서 광독이랑 밀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독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기본 이론 때는 본격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서는 5급 공채 기출 분석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기출 분석은 나름 계획을 잡고 계시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개년을 보고 들어가겠다, 정리하겠다. 최소 3개년, 최근에서 5개년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5개년을 분석한다라고 하면 총 200문제잖아요. 200문제에 대한 틀은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고 이거를 하신 다음에 그 이전 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신다고 해도 2011년 정도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언어논리 요즘 나오는 스타일의 유형이 잡히기 시작한 게 제가 봤을 때는 2011년 문제부터 좀 유형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보여져서 많이 보시더라도 요 문제부터 유형 분석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에는 이 부분이 기출 분석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시면서 빨간색 책자 하나 받으셨죠? 네, 거기에 이제 제목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초 이론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이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기초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기본 이론입니다. 기출 단권화 노트라는 거를 제가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12회 동안 뭐를 할 거냐면 물론 이제 교재도 있어요. 기본서 교재도 있고 기본서 교재는 해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중요한 문제들을 다 기본서에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유형별로 그것들을 좀 포인트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단권화 노트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올해 문제 많이 들어가 있고 21년 기출, 최근 3개년 기출 중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시험지 상담 같은 거를 했을 때 시험지 이렇게 훑어보면 가장 이제 틀린 문제
문제들이 이제 좀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틀린 문제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 위주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기본서랑 여기 들어가 있는 이게 백제거든요. 그 단권화 노트에 들어가 있는 게 그 문제들을 다 분석을 좀 해서 12회 동안 깔끔하게 좀 분석해서 나가는 거. 그러면 기본 이론 강의 동안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제가 이런 것 좀 해오세요 라는 것 좀 따라와 주시면 강의 빠지지 않고 따라와 주시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한 10개년 기출에서 중요한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3개년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문제들 170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출 분석, 단권화 노트를 좀 만들어서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출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출 분석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뭐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시간제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답 맞추는 형태로 여러 번 기출을 보는 형태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이 분석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문제 하나하나를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답이 되는 선택지뿐만 아니라 어떤 선택지들을 어떤 지문에서 어떤 형태로 뽑아내는지 그래서 그런 잡혀있는 언어 논리 어떤 유형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출을 일단 분류를 하고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분류에 맞게 같은 분류로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떠한 동일한 접근법을 가지는지를 좀 정리를 해두면 제가 봤을 때 유형 한 10개 정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10개의 유형에 맞는 접근법을 10개를 딱 정리해가지고 있으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유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유형대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기출 분석을 하면서 유형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나의 독해력 이런 거, 이해력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물론 독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되게 좋겠지만 시험장 들어갔다 오셨죠? 올해 거의 대부분 잘 안 되죠. 독해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정신 놓지 않고 우리는 답을 고르고 가야 되니까 언어 논리식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표현에 따라서 지문의 유형을 나누고 그거에 따라서 기계적인 접근 방법을 조금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답을 고르는 게 목표인 거거든요. 시험장에서는 모든 지문이 다 100%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틀을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해서 유사한 틀로 나오는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두면 계속 그런 유사성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유형이 있는 거거든요. 또 그 유형에 따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5급 공채 기출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시간이 아마 기본 이론 내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거를 마무리를 하셔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할 시간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서 그래서 웬만하면 강의 내에서 중요한 문제는 다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기본 이론 강의 끝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한 3개년 정도 기출은 기출 단권화 노트로 여러분들이 좀 딱 정리를 해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음에 심화로 가면 이때는 기출 분석은 안 다룰 거예요. 이때는 하프 테스트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이 끝났으니까 20문제 정도는 시간 재고 내가 어떤 유형에 약하고 접근법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계속 연습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갈 거고 뭐 난제를 분석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이 기출 분석에서는 좀 어떤 유형을 나눌 때 거의 대부분 제가 발문 위주로 왜냐하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발문이기 때문에 발문 위주로 유형을 분류하고 들어가겠지만 여기서는 유형을 좀 다른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스타일 예를 들면 뭐 소재에 따라서 과학 소재에 따라 철학 소재에 따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까지 단계가 언어 논리 공부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까지만 잘 해 놓으시면 뒤에 어떤 이제 스타일로 자기에 맞는 공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도 충분히 기본기가 단단히 잡힌 상태에서는 뭐를 갖다 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안 돼 있으면 기초 분석까지가 안 돼 있으면 백날 문제 많이 풀어보고 뭘 해봤자
시험장에서 점수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출 분석을 할 때 유형 분류는 이제 제 기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문제 유형들 분류를 하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기출 분석을 할 때 첫 단계는 유형을 나누는 기준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저는 사실은 발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유형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접근법이 비슷한 애들을 묻기 위함인데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게 어떤 유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지문 들어가기 전에 선지 보기 전에 발문을 보고 이게 어떤 유형인지를 판단을 해야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 보는 발문을 기준으로 문제 유형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어 논리는 언어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독해라고 볼 수 있죠. 독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역이 있고 논리 파트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언어 쪽, 독해 쪽을 다루는 영역에서 보면 지문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제가 기초 강의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저는 나눠서 볼 거다라고 해서 밀독이라는 좀 작게 쪼개서 읽으세요 라는 밀독 파트가 하나 있었고 제가 넓을 광자 써서 광독이라고 해서 좀 크게 읽으세요. 범위를 큼직큼직하게 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두 개가 나눠져 있을 겁니다. 밀독 파트에 속하는 그럼 대표적인 발문이 뭐냐? 부합이죠. 거의 안 나오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올해 갑자기 또 한 서너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없는 추론. 이 정도의 발문이 매년 나오는 발문인데 그 7급 공채 기출이 처음 나왔죠? 올해? 7급 공채 기출이 5급이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약간 좀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7급을 뽑는 것과 5급을 뽑는 거는 그 목표 자체가,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 뽑아내는 형식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밀독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요. 7급 공채에서 여기서 좀 플러스해서 많이 나온 발문이 판단이라는 발문, 그 다음에 설명이라는 발문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발문이 이제 매년 나오고 올해도 뭐 판단이라는 발문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기출에서도 이 세 가지가 매년 나오는 발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발문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거는 얘네 둘은 저는 거의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부합이나 알 수 있는 없는은 밀독 발문으로 묶으시면 되고 얘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추론은 따로 유형을 뽑을 거예요. 유형 분류하는 거는 그건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유형 분류의 기준을 잡읍시다. 그 다음에 광독 쪽은 두 개로 쪼개졌어요. 하나는 논증 파트 쪽이 있었고 하나는 문맥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증 쪽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발문 주장 찾아라, 논지 찾아라 매년 나오는 발문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발문이죠. 그 다음에 다음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진술, 약화하는 진술 찾으라는 문제. 다음 글의 주장을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거를 찾으라는 문제. 그 다음에 평가라는 발문도 있고요. 분석이라는 발문도 논증 쪽에 들어가는 발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광독의 논증 파트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는 분석 발문이고요. 밀독은 제가 별표 친 추론이 좀 강조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맥 쪽은 문장의 맥, 흐름을 잡는 것 쪽이라서 빈칸 추론하는 문제, 밑줄 그어놓고 밑줄의 의미 추론하는 문제, 원칙 적용하는 사례 문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가설과 실험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광독 쪽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돼서 나왔어요. 실험 내용으로 하는. 근데 발문이 예전 기출에서는 뭐 가설을 추리해라, 실험 결과를 추리해라 이렇게 나왔다면 올해는 요거의 발문이 추론이라고 아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추론 쪽 할 때 같이 묶어서 볼 겁니다. 이 부분은 추론은 아예 따로 떼서 유형을 분류를 할 거고, 광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정보가 막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지문에서 중요한 문장 한두 개로 좀 해결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빈칸 밑줄 이것도 광독이라고 넣은 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사실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어요. 단서 같은 거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면에 밀독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지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100% 선택지화 되죠.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선택지 판별할 때 올라가서 다시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지문을 읽을 때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논리 파트는 원래는 이제 논리 논증이라 그래서 이 부분도 논리 논증으로 묶어야 되지만,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을 보면 논리는 완전 그 퀴즈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퀴즈 스타일이 아니라 논증, 지문화되어 있는 글로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지문을 읽는 게 초점이 되는 거니까 독해 쪽,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 파트 쪽으로 집어넣어서 저는 광독이라고 분류를 한 거고요. 논리 파트를 보실 때는 얘는 이론이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출에서 다뤄지는, 문제에서 다뤄졌던 논리 이론들이 어떤 건지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한 번 나왔던 이론은 절대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논리 파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는 연역과 귀납의 두 기둥을 세우고 들어가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논리 파트 기본 강의 때 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많이 다룰 거거든요. 그때 들어갈 때 이제 제가 이론 같은 거는 다 설명드릴 거고, 여기에서는 오늘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유형 분류의 기준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거만 놓으세요. 연역 쪽에서는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연역에는 정언 논리 파트가 있고요. 가언 논리 파트가 있어요. 정언 논리는 수러 논리라고 해서 모든 A는 B이다, 어떤 A는 B다, 모든 A는 B가 아니다, 어떤 A는 B가 아니다. 이런 이다, 아니다, 수러 부분의 어떤 그런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명제가 참일 때 같이 나온 다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정언 명제, 정언 논리 쪽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일단은 정언 논리 자체가 정언 명제로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뭐를 정언 명제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 두실 필요 있고, 이 정언 명제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당사각형이라는 논리 이론이 있어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당사각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 모순, 반대, 양립, 대속, 이런 표현들이 대당사각형에서 다 나오는 개념들이고, 이미 우리 기출에서 다 기출화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모순이 뭔지 반대가 뭔지 양립이 뭔지 대소가 뭔지 기본 강의 끝나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정도만 정언에서는 정리하시면 되고요. 가언 쪽은 이제 기호 논리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제들 나와서, 논리 명제들 나와서 기호해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문제들이 다 가언 논리로 들어간다. 가언 논리니까 도대체 가언 명제란 어떤 건지 아셔야 될 거고, 우리 기초 강의 때 연습했는데 기호화하는 방법, 어떤 표현들을 어떻게 기호화하는지 이런 것들 정리하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진리표라고 해서 퀴즈 문제나 논리 문제에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표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거 기초 강의 때 했던 건데요. 논증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연역 규칙들, 뭐 그 선언지 긍정의 오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선언지 제거법, 선언지 긍정의 오류 이런 연역 규칙들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추가를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실 연역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퀴즈 쪽이죠.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라고 들어가는 퀴즈 문제가 연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런데 최근 7급 기출과 그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 기출도 보고 하면 올해 6문제 정도, 6, 7문제 정도 나왔어요. 논리로 이제 분류될 수 있는 문제가. 근데 그 중에서 퀴즈 문제처럼 기화를 해서 들어가는 문제는 한 5문제 정도? 4, 5문제 정도? 그럼 나머지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이 정원 논리 쪽이나 가원 논리 쪽에 기초적인 이론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론을 가지고 논증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와 논증이 통합되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기출에서도 한 2문제 정도, 7급 공채에서는 한 3문제 정도 되게 비중 있게 출제가 돼서 사실은 언어 논리가 언어의 영역과 논리의 영역을 통합해내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쪽과 논증 쪽도 계속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밀독 쪽과 논리 쪽에도 약간 통합되는 부분이 있고, 표현상으로 뭐 논리적인 명제가 나오면 밀독할 때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섞여 들어가는 게 사실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 게 저는 작년부터 약간 논리 논증 문제 쪽에서 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 올해도 그 경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뭔가 합쳐지는, 그러니까 논리와 논증이 같이 섞여 들어가는 문제 스타일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퀴즈는 우리 국어 할 때, 기초 강의 할 때 제가 몇 가지 유형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참거진 유형이 있고 명제 연결형 유형이 있고 한데 거기에 한 2-3가지 정도만 더 첨가를 할 거예요. 조금 더 세분하게 분류를 해서 퀴즈 문제도 정리를 하고 그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귀납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정원, 가원 이렇게 딱 2개로 나누면 되지만 귀납은 귀납 자체가 이제 개연성의 논리라고 해서 전제가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논증을 이제 귀납이라고 하죠. 귀납 쪽에는 논증의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어서요. 요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귀납 논증할 때 귀납적 일반화의 개념,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는지, 그 다음에 유비추리, 미래 인과 논증 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일치법, 차이법, 일치차이 병용법, 잉여법, 공변법, 이 5가지 법, 논증들의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러면 귀납은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냐? 귀납은 거의 대부분 논증화돼서 나와요. 그래서 귀납 문제는 사실 논리로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리지만 저 광독 쪽의 논증, 특히나 여기 강화, 약화, 평가 쪽에 들어가는 문제들은 귀납 논증을 기준으로 지문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논증화돼서 강화, 약화 문제라던가 평가 문제라던가 아니면 가설 추리 문제 이런 식으로 귀납은 퀴즈가 아니라 퀴즈는 연역 쪽에서 출제가 돼요. 전제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거 찾는 쪽이기 때문에 귀납은 논증화돼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저쪽 밀독, 언어 파트와 통합이 돼서 나오고 있는지까지 그렇게 정리를 우리가 기본 강의 동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틀은 이렇게 되고요. 각 영역 들어가면 세부적인 유형 분류와 그런 설명들은 제가 따로 드리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일단 제가 판서에 이렇게 정리한 것들은 여러분들 교재 앞쪽에 거기에 언어 논리 매핑이라고 기본서 앞에 보시면 시작하는 글 다음에 3쪽 정도 될 것 같은데 언어 논리 매핑이라고 제가 제목 붙여놓고 독해 파트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 그 다음에 논리 파트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 크게 정리해 놓고 설명 달아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막 여기서 더 나가서 뭔가를 많이 할 시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들으실 동안에는 그냥 강의 때 했던 문제 다시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 그래서 우리 9시 반에 수업 시작하잖아요. 좀만 일찍 오세요.
한 9시 정도까지 오셔서 그 수업 들어가기 전 한 30분 정도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쭉 훑어보고 그거 한 거와 안 한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시간 투자해서 강의 들으실 때는 강의 듣는 시간 2시간 반, 아침에 한 30분 정도 복습하는 거 한 3시간 정도 언어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 정도도 안 해주면 80점 이상 받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때 하세요. 나중에 몰아서 강의 듣고 나중에 몰아서 해야지, 뭔가 정리해야지. 안 돼요. 그러니까 피셋은 막판에 몰아서 하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피셋형 인간이라고 하는 분들 있죠. 그냥 기출 한 번 보고 풀어봤는데 80점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능한데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내서 제가 2지문씩이라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이제 끝내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기본 강의 때는 기출 분석하는 거니까 이제 민간 경력 2지문씩 보던 거를 5급 공채로 돌리셔서 기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루에 2지문씩 분석하는 거면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